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신태용 감독을 경질시켰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최근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부진한 감독 경력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탈락하는 것이 거의 유력해지는 결과를 얻고 말하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전술 등 감독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능력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4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월드컵 4차 예선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하필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한 조에 편성이 되면서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됐고, A조가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로 구성이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조편성 구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4차 예선 경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홈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아시아 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지닌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 시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홈에서는 2대0 승리,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이 상당수 포진이 됐었기 때문에 홈 경기라는 점까지 더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전반전 초반부터 케빈 딕스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선제골을 터뜨린 이후에는 슈팅 숫자가 10대 17, 유효슈팅 숫자가 5대 10으로 상당히 밀리는 내용의 경기를 하면서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17분 와입 살레 선수의 동점골, 전반전 36분에는 피라스 알브라이칸 선수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2의 스코어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62분에도 알브라이칸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1대3의 스코어가 됐고, 이후 88분에 케빈 딕스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를 2대3으로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케빈 딕스 선수가 2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2골 모두 PK 득점이었기 때문에 필드골은 아예 없었던 경기였고, 경기력 자체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갔던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운 패배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 시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1승 1무의 호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월드컵 4차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월드컵 4차 예선은 딱 한 경기씩 경기를 하기 때문에 총 2경기 중 1패를 당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사실상 1위 자리를 차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고, 다음 경기 상대는 아시안컵 8강에도 올랐던 강팀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해야 하는 경기인 만큼 인도네시아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축구 전문가는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면서 비난을 가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 기타 수원도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번 패배가 단순한 경기 결과 그 이상이며 네덜란드 출신 감독 아래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전술적인 유효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평가했다. 이건 정말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죠.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A 플랜이 실패했을 때 B 플랜, C 플랜, 심지어 Z 플랜까지도 없는 감독입니다. 라고 그는 컴파스닷컴에 말했다. 그에 따르면 거의 90분 동안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단 한 개의 유효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그것도 페널티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비에 분명한 허점이 있었고, 그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자신의 플랜 A가 성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엉망이라면 다른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현대 축구는 공격에서의 대담함뿐만 아니라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경기 초반에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개선해야 할 점은 라인업과 선수 교체입니다. 승점 3점을 따내려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고, 가급적이면 이라크전에서는 2골 차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라크에게는 항상 졌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는 항상 큰 점수차로 우리를 이겼기 때문이죠. 라고 전직 스포츠 기자는 결론을 지었다. 라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전술이 잘못됐다면서 비난을 가했고, 이라크와의 남은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관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감독 경력이 7년이나 단절된
인물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겐 클린스만 감독을 연상케 하는 감독이고 전술적인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능력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들 조합은 더 잘하는 것 같아. 비록 네덜란드어는 못해도 말이지. 신태용 감독은 확실히 달라. 예전에는 나이 많은 선수들을 정리하고 솔직히 엄청 잘하진 않아도 젊은 선수들로 새롭게 팀을 꾸렸잖아. 그 어린 선수들이 이제 좀 성장해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은 또다시 나이 많은 선수들을 데려오더라고. 그동안 우리는 심판 판정만 걱정했었는데 정작 더 걱정해야 할 건 전략과 감독의 결정이었어. 내 생각에는 대표팀이 진 게 당연한 결과야. 경기 내용에 창의성이 전혀 없었거든. 실수와 소통 오류도 자주 나왔고 마치 처음 모인 팀처럼 엉성했어. 진심으로 확신하는데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었거나 최소한 파트릭 클라이베르트가 이상하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 진짜 모르겠어.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단 추하온이랑 이바르 제너를 제치고 마크 클록을 기용하다니. 그것도 풀타임으로. 마크 클록이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안 바꾸더라. 비교한다고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신태용 감독 시절에는 사우디한테 진 적은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바로 지더라. 솔직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역시나 맞았지.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2026 월드컵은 솔직히 아직 때도 아니었고 2년도 아니었던 것 같다. 뭔가 억지로 밀어붙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처음 선임될 때부터 의아했던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에 대해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말도 점점 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네. 익숙하지 않은 선발 베스트 11부터 시작해서 교체 타이밍까지 너무 늦었어. 전반전은 완전 엉망이었지. 후반전에는 대체 왜 바로 교체 안 한 거야. 또 실점하고 나서야 바꾸더라. 심판은 오늘 베스트였어. 진짜 공정했어. 이전 감독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 전술적인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상대의 압박을 어떻게 풀어갈지나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어. 잊지 말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에릭 토이르 회장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팀을 이겼던 감독을 경질한 데서 비롯됐다. 그 자리에 앉힌 이 새로운 감독은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전략도 머릿속에 없었던 게 분명해. 이렇게 화려한 스쿼드가 감독한테 망가질 줄이야. 참. 이런 포메이션으로 이라크랑 붙으면 이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야. 인도네시아는 진짜 투백보다 3백 전술이 훨씬 더 잘 맞는 팀인데 말이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정말 팀 리듬을 망치는 조직이야. 감독을 바꾸더니 경기력까지 엉망이 됐어. 그냥 월드컵 예선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야. 아무튼 이번에 본선 진출하지 못하면 감독은 무조건 경질해야 돼. 이번 패배는 순전히 감독의 어이없는 판단 때문이야.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포메이션을 막 섞고 실험을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표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동네 리그급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내고 풀타임으로 뛰게 한다니 말이 되냐. 진짜 어이없는 결정이었어. 기존 감독 체제에 익숙해지고 잘 맞아가던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독을 바꿨어. 바꾸고 나서 팀 스타일이나 방향이 확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새로운 감독은 이론만 잔뜩 내세우고 중요한 경기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부르고 새로운 전술까지 들고 나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신태용 감독이 처음부터 철학을 세우고 팀을 정비하고 진심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롱볼 FC로 되돌아갔네. 희망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릭 토이르 회장이었는데 결국 그 희망을 무너뜨린 사람도 에릭 토이르 회장이야. 등등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경질을 요구했고 다음 경기에서도 지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클라이베르트 감독을 경질시키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클라이베르트 감독의 선임은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결정한 의미가 크긴 하겠지만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사실상 신태용 감독보다 낫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데 신태용 감독이 그간의 성과에 대한 인정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내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태용 감독의 감독 커리어에는 인정해주는 팬들이 있는 팀에서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